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CSS3로 웹페이지 꾸미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CSS가 무엇인지, CSS를 왜 사용하는지 알면서 들어줘야지 이해가 쉽습니다. 그냥 들으면 이거 뭐하러 하지? 뭐 이런 걸 이렇게 어렵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래 한글이나 다양한 편집기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 써봐서 알지만 그때 보면 이렇게 글씨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색깔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도형을 배치해 갖고 효과를 돌린다든지 뭐 그림자 뭐 이런 거 많이 설정하죠. 또는 본문 내용을 잡아놓고도 왼쪽에 맞출 거냐 오른쪽에 맞출 거냐 이런 거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는 게 바로 CSS입니다. 웹페이지를 만들 때 그런 효과를 주는 요령들, 방법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왜 하죠? 웹페이지는 HTML이란 언어를 써서 마크업 랭귀지죠. 그리고 꾸미고 있잖아요. 아래 한글로 문서를 꾸민 거를 웹에다 직접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그게 아래 한글 형식으로 할 때 그렇게 쉬운 거고요. 또 그게 웹에 올라갈 때는 동일하게 HTML 문서로 변환이 되거든요. 내부적으로 다 그런 태그가 붙어가고 꾸며지는 겁니다. 근데 HTML 웹 문서 같은 경우는 아래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다 쓰이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아래 한글을 깔아놓고 써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에서 그런 효과를 내도록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럼 꾸미는 언어가 바로 마크업 랭귀지. 그 중에 구조를 나타내는 HTML, 또 그걸 꾸미는 CSS, 그 CSS를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서 따라오기 바랍니다. 예, 요번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실습을 통해서 쭉, 이런 거 있구나, 이런 것도 되네, 신기한데, 이거 어떻게 해볼까? 이런 호기심만 가져도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일단 보고할 거니까요.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있는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도 조절이 가능하구나. 즉, 꾸밀 수 있구나. 라는 확신, 그것만 감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CSS의 박스, 박스 드디어 나오는구나. 또 테두리, 테두리, 또 배경, 또 그림자 이런 효과 넣는 방식을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설명을 쭉 듣고 여러분이 박스 모델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으며 HTML 태그의 배경과 테두리를 꾸밀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자 효과를 만들어서 보다 선명하고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를 작성하는 기능을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CSS 설명하고 있습니다. 얘들이죠, 얘들. CSS 기능이 이런 게 있다. 그거 좀 점검하는 겁니다. 봅시다. 예, CSS 박스 모델입니다. 박스가 뭐야? 박스, 네모난 이 박스. 택배 박스 말고 그냥 네모난 상자 얘기하는 겁니다. HTML 태그는 사각형 박스로 다루어집니다. 모든 태그는 이렇게 영역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우스로 덤을 굵으면 그 색깔이 반전되죠. 검은색으로 그게 다 어떤 모양? 다 사각형 모양이죠. 한 줄일 때. 네. 그 글자 하나가 그러니까 박스 형태로 관리가 된다. 그 소리입니다. 각 HTML 태그 요소들은 하나의 박스로 다루어진다. 그래서 박스의 크기, 배경색, 여백, 옆 박스와의 거리 등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래 한글이나 이런 데서는 표를 만들고 표에 의해서만 전체 테두리가 지정이 됐잖아요. 좀 고급 기능으로 들어간 배경 설정하면 글자 단위로 공간 단위로도 되긴 하는데 HTML도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DIV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div 태그를 써서 박스 모델 한 예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div는 블록 태그죠. 줄 단위로 묶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배우는 사람이고 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나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줄 단위로 어떤 텍스트를 이렇게 텍스트를 표시하고 이걸 박스로 가공해서 효과를 주는 거, 박스 형태로 효과를 주는 걸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div, div 이것도 아니고 div를 div라고 그래야 돼. 뭐 어쨌든 발음이 중요한 건 아니까요. 요거를 지금 div 태그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화면에 그러니까 브라우저에 이렇게 표시할 때 여기서 얼마큼 떨어뜨릴 건지 여기서 얼마큼 떨어뜨릴 건지 이런 거 지정하는 거 그리고 이 테두리를 할 건지 말 건지 테두리에서 내용은 얼마큼 떨어질 건지 이건 가운데 정렬인지 왼쪽 정렬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좀 말이 많은데 태그는 박스 형태로 관리가 되고 그 단위로 효과를 줄 수 있다. 꾸밀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줍시다.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일단 여기서 나오는 용어를 좀 이해를 해 주어야 됩니다. 박스를 표현할 때 나오는 요소들이거든요. 마진, 여백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용지 또는 브라우저 화면 테두리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지냐입니다. 이걸 여백이라고 합니다.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같은 거 쓸 때 인쇄 설정 들어가면 나오는 그 내용이거든요. 맞나? 네, 맞죠. 그거죠. 위인 여백, 아랫 여백 이런 거 나오죠. 아닌가? 네, 그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본문은 여기 들어가는데 본문하고 또 여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하고 테두리까지 간격. 이 거리를 갖다 패딩이라고 합니다. 패딩. 패딩. 파카? 그거 아니고 패딩. 패딩. 콘텐츠를 둘러싸이는 내부 여백, 안쪽 여백, 그리고 여백은 바깥쪽 여백 이렇게 구분해 놨네요. 그리고 이거 너무 굵게 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 이 테두리선인데 보통은 테두리선이 없습니다. 일부러 이제 강조하려 크게 해놓는데 이 테두리선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요. 설정하면 보이겠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래 한글 같으면 쪽 테두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쪽 테두리 주면 점을 찍거나 테두리 인쇄 가는 공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걸 딱 보더라고 합니다. 보더. 패딩 외부의 테두리를 보더라 한다. 그래서 요거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면에 표시된 이 내용은 컨텐츠라고 하죠. 컨텐츠 알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박스 모델을 구성할 때 또 웹페이지를 구성할 때 외적인 요소가 되는데 그걸 박스라고 하고요. 박스 모델은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조금 더 확장하면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간격을 영어로 스페이싱이라고 합니다. 이런 콘텐츠를 표현한 박스가 있죠. 이 박스가 또 다른 박스가 있을 때 여기 박스가 또 있을 때 이거와 이거의 간격을 스페이싱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를 둬야지 서로 간격을 좀 유지해야지 그때 그런 용어로 쓰죠. 독립된 개체 간의 거리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한 덩어리 안에서는 뭐 여백 패딩, 마진 패딩, 뭐 그다음에 뭐 있었냐 마진 패딩, 떨어진 거리는 이 두 가지 용어를 썼습니다. 이런 용어 이해하고 따라오기 바랍니다. 예, 박스 모델을 구성하는 프로퍼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박스 모델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스에서 어떻게 설정해서 모든 그 태그에는 박스 형태로 관리가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내용이 표시되기 위해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표시될지도 제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걸 박스 모델의 프로퍼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항목별로 여백은 여기 브라우저 테두리에서 브라우저 사이즈에서 떨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패딩은 이 여백 그리고 여기 이제 보더라는데 보더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나중에 내가 옵션을 바꾸면 보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쪽 테두리. 아래 한글에서는 쪽 테두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쪽 테두리 이야기합니다. 종이에서 내용은 요만큼 떨어져야 되고요. 요만큼 떨어져야 되고 거기 테두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두껍게 나와서 이게 누렇게 나와. 이게 두껍게 나와서 그런데 이거는 테두리 선이거든요. 그리고 선에서 내용은 얼마큼 떨어져야 되는지를 지정을 합니다. 이것들은 이 간격은 상하 좌우 다 설정하죠. 여기 상하 좌우로 설정을 합니다. 이거에 맞춰서 이거는 브라우저에서 얼마큼 떨어져야 되지? 이거는 뭐죠? 여백이 되는 거고요. 이건 브라우저에서 떨어지는 거. 그리고 브라우저 그러면 테두리 내용을 표시하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계면 여기서 실제 내용은 얼마큼 여백 공간을 줘야 되지? 이럴 땐 패딩을 줍니다. 안쪽이 패딩, 바깥쪽이 마진. 패고 맞고. 오케이. 네,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속성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기억하고요. 특히 테두리 속성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테두리를 꾸밀 때 우리가 지금까지 태그 쓰면서 어떤 내용을 브라우저에 표시할 때 테두리 거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 테두리를 이렇게 많이 꾸밀 수 있다는 겁니다. 테두리 꾸미는 선의 종류, 두께, 색깔 이런 걸 지정을 합니다. 여기 있죠? 두께, 모양, 색깔 등을 하나하나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요소니까요. 패딩하고 여백은 보이지 않는 요소죠. 얘는 보이는 요소죠. 보이는 요소들이 까다로운 겁니다. 또 CSS는 보이는 걸 설정하는 거죠. 보이는 걸 꾸며서 이쁘고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한번 예를 들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박스 크기인데 박스 크기에 대한 예입니다. 크기. 예, 아까도 얘기했죠. 요거는 경계, 여백은 경계면 브라우저 테두리에서고 패딩은 내용이 표시되는 쪽 테두리에서부터 여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무슨 클래스 무슨 셀렉터 쓴 거죠? 클래스 셀렉터 썼죠. 클래스 셀렉터는 여기 마침표로 시작이 된다고 했죠. 점.
즉 div 속에 있는 박스라는 셀렉터를 썼습니다. 박스는 누가 지정한 거죠? 사용자가 지정한 겁니다. 박스라는 태그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해 쓰는 거고, 이런 경우가 id 셀렉터나 클래스 셀렉터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얘는 클래스 셀렉터를 썼습니다. 왜 그럴까? 보통 얘기할 때 몰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블록 단위로 할 때는 클래스 셀렉터를 쓰고 인라인 할 때는 id 셀렉터를 쓴다라고 아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div가 대표적인 블록 태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거고요. 박스라는 중요한 거는 박스죠. 박스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봤더니 박스의 폭은 가로 150픽셀이고 높이는 50픽셀의 크기 지정됐고요. 마진은 그 경계 브라우저 옆에서부터 내용이 표시되는 것까지 그 빈 공간을 얘기하는 그건 40픽셀 떨어뜨리래요. 그리고 선 보이진 않지만 보이게 해달라네요. 쪽 테두리 약 30픽셀 무진장 두껍게 하네. 30개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패딩은 경계면에서 내용이 표시되는 데까지도 20픽셀 줘라.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더, 박스진 보더가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마진은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거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스펙이 나와서 이렇게 설정을 해달라 그 소리입니다. 이런 스타일 CSS 코드를 만들고 불렀을 땐 이렇게 불렀습니다는 거죠. 클래스 셀렉터 썼습니다. 꼭 알고 따라하기 바랍니다. 이건 저 이제 미리 설명한 거고요. 예를 들은 걸 또 따라서 브라우저에 또 올라오는 거, 표현되는 걸 확인해야겠죠. 예, 앞에서 설명한 겁니다. 4장에 13번째 예제가 있거든요. 이 내용들 확인하고 실행시켜서 브라우저에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 확인하고서 브라우저 사이즈 이렇게 키워보기도 하고요. 이렇게도 키워보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얘들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얘가 진짜 요 간격이 계속 그대로인지 아니면 사이즈에 따라서 틀려지는지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또는 이렇게 줄여보기도 하기 바랍니다. 작게 했을 때 이 내용이 과연 이 상태가 유지되는지 줄어드는지. 이거는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보면 이건 이렇게 나와 이런 거죠. 마치 자전거 타는 요령이잖아요. 자전거를 배울 때 책으로 배운 사람은 없잖아요. 타고 넘어지고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저것도 근데 그게 이제 감이라는 건데 이것도 몇 번 하다 보면 HTML, 또 CSS 같은 경우도 몇 번 이렇게 직접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이런 명령은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라는 감이 옵니다. 이제 올 때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직접 해보라는 겁니다. 듣고 본 걸로는 감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마우스로 타이핑하고 마우스로 움직이면서 변화를 관찰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앞에서는 박스의 크기, 사이즈를 설명했고 이번에는 박스의 모델, 즉 색깔, 색, 테두리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다. 이것들. 이거 뭐야? 박스 치는 건 좋은데 한쪽 면만 쓸 수 있네? 이런 거 눈으로 한번 보고 해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CSS는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일단 폭, 선의 두께는 약 3픽셀로 했고 스타일은 도트, 점으로 찍으라고 했네요. 그리고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근데 얘는 특이하잖아. 그냥 보려고 그래요. 똑같은데? 뭐가 틀린 거지? 지금 위하고 좀 비교해 보는 거죠. 뭐가 틀린지 한번 봅시다. 뭐가 틀리죠? 얘랑 얘가 지금 뭐가 틀리냐고요. 발견했어요? 이게 입에 떠넣어주게 기다리면 안 되죠? 똑같은 거. 좀 관찰력 있게 보면 완전히 틀리잖아요. 뭐가 틀리죠? 레프트가 붙었잖아, 레프트가. 앞하고 뒤만 보지. 레프트가 붙었죠. 그러면 왼쪽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라이트 하면 오른쪽에만, 탑 하면 위에만, 버텀 하면 아래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느 방향에 대해서 그 효과를 적용할 건지를 하나하나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런 거 귀찮을 때는 그냥 덜렁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3픽셀 한 방에. 맞아. 이런 거 색깔 지정할 때는 자동으로 단축 프로퍼티 기능이 있다고. 이게 단축 프로퍼티 기능입니다. 여기 적어놨네. 이거거든요. 이때는 이 순서 중요합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이 순서 틀리게 했을 경우는 틀리게 하면 어떻게, 틀려도 되나?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유능한 분들이 자주 안 쓰거든요. 될 것 같은데? 근데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표현되는 값의 표현 방식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틀리게 써도 될 것 같은 순서가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어쨌든 박스의 색깔이나 테두리 모양이나 이런 거 지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박스의
어느 면만, 전체를 다 표시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면만을 지정해서도 설정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설명한 겁니다. 박스 모델 활용하는 예입니다. 그림은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겠죠. 여기는 소스 미디어 밑에 비오 PNG인데 이 부분은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림이 있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림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보니까 중요한 건 박스 모델이죠. 배경은 노란색으로 했고요. 패딩이 뭐지? 패딩이면은 쪽 테두리에서 본문이 나오는 데까지 20,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거. 그리고 보도는 테두리의 두께인데 테두리의 두께 5픽셀하고 점을 하고 빨간색 요거 얘기한 거네요. 그리고 마진은 여기서부터 떨어진 정도죠. 이거는 30픽셀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드는 거는 뭐 남의 거 복사해 쓴다는 있더라도 그 내용은 이해를 해야 되죠. 알았죠? 꼭 돌려보기 바랍니다. 뭐 지금 뒤로 계속 설명하는 사항들이 특별하진 않습니다. 다 이런 예 내가 열거해 주는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공부해 그러면 안 할까봐 예를 들어 보고 이거야 그거 확인시켜 주는 과정입니다. 큰 부담 없이 따라와야 되는데 눈으로 보고 끝나면 전혀 득이 안 되니까 꼭 돌려보고 값을 조금씩 바꿔봐요. 그래야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번엔 선 스타일입니다. 아까는 점 했죠? 여기 두꺼운 선도 있고요. 없는 것도 되고요. 일부러 감출 수도 있어요. 감추는 거나 없는 거나. 아닙니다. 없는 것과 감추는 건 틀리죠. 이거죠. 요거는 블루지만 안 보이게, 결론은 똑같네. 뭐 어차피 우리가 만드는 모든 문서는 브라우저에 어떻게 표현되느냐가 최종 결과잖아요. 뭐 없는 거나 감춘 거나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죠. 어쨌든 있다는 거 알고요. 그리고 점도 이렇게 조그만 점, 두꺼운 점, 그리고 이중, 더블. 그리고 이런 3D 효과도 줄 수 있는데 그로브, 라이즈인가 이게? 리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이 빛이 어디에서 비치는지도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면 여기서 빛이 비치는 게 되고 얘는 여기서 빛이 비치는 게 되죠. 그런 식의 3D 효과도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꼭 돌려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재밌잖아요, 이런 거는. 그리고 숫자도 바꿔봐요. 시구 이런 것도 되네. 아까 박스 모델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스의 종류, 점도 있고 두께도 있고 색깔도 지정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때 이 뭐를 둥근 모서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둥근 모서리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딱 직각이 아니라 이렇게 라운드, 즉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 있다가 치고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드 레디우스 해갖고 쓰는 거는 지름이 50픽셀 기준으로 여기 둥근 원을 만들어줘 구절입니다. 야, 이거 좀 이뻐 보이네. 50이니까 너무 이제 지름이 크니까 숫자를 10으로 줄이면 끝에 쪽에만, 이 끝에 와서 요만큼만 라운드 처리가 됩니다. 훨씬 더 보기 좋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이것도 단축 프로퍼티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하나만 주게 되면 네 귀퉁이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주면은 어디서부터야? 시계 방향이네요. 여기서부터 1, 2, 3, 4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0픽셀, 20픽셀, 40, 비교할 수 있는, 요거는 라운드 처리 안 한 거, 둥글게 안 한 거, 요거는 20픽셀만큼, 40픽셀만큼, 60픽셀만큼, 이 기준은 이렇게 원이에요. 이거의 반지름이 60픽셀, 요거 조그만 원이겠죠? 요거 좀 큰 원이겠죠? 이거 기준입니다. 레디우스는 반지름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둥근 모서리, 박스 형태로 처리되는데 그때 모서리 부분 둥근 게 할 건지 말 건지도 선택이 가능하다. 이때 보도 레디우스라고 쓴다. 이 발음이 꼬이지. 예, 앞에서 설명한 박스의 둥근 모서리 만들기입니다. 해갖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보기 좋은데? 여기 테두리도 이렇게 설정하니까 훨씬 보기 좋다. 이런 걸 한번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타이핑해서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한번 보면 나중에 만들 때 맞아 그런 거 있었었지 하고서 찾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스인데 박스 타입 모서리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인터넷 좋은 점 활용해야죠. 우리는 암기력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있었다는 경험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았죠?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좀 쓸데없는 짓이긴 한데 좀 도를 지나쳤다는 느낌이 들고 또는 이게 있으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까는 테두리 선 꾸미는 거 했죠. 색깔, 두께, 모양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뭐 했었죠? 뭐 했지? 라운드 처리했죠. 라운드. 둥근 모서리. 바로 했는데. 이 테두리에 선이나 점이 아니라 이렇게 그림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이 그림을 잘라갖고. 그림을 결론 자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모서리, 이쪽 모서리, 이쪽 모서리, 이쪽 모서리 하고 여기 면, 이런 식으로 보더 이미지라는 기능을 프로퍼티를 사용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쓸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고요. 좀 쓸데없는 짓 같죠? 근데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나중에 이게 또 다양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 캡처해 쓰는 게 좋고요. 이런 속성이 있구나. 이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네요. 이런 프로퍼티 쓰고 값 설정하는 거는 그림 파일을 불러와야 되죠. 웹 파일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 그림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30라운드는 엣지 반복되는데 이미지가 30픽셀 조각으로 떼어서 요거를 30픽셀, 요걸 30픽셀, 요거 30픽셀, 요거 30픽셀 잡아달라는 소리예요. 그게 라운드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모퉁이 부분은 30픽셀로 잘라달라는 소리 같아요. 볼까요? 실제 사용하는 거? 테두리에 이미지를 입히는 방법은 모서리와 엣지. 모서리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죠, 모서리. 엣지는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쪽 면, 이거. 알았죠? 용어 기억하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보더 위스하고 보더 스타일 역시 미리 지정할 필요가 있다. 보더 위스 폭 두께죠. 스타일은 모양이고요. 이미지도 지정을 해야 되네. 샘플 보면 됩니다. 일단은 박스 이미지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원본 이미지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모서리와 엣지 이미지를 잘라야 됩니다. 이걸 내가 자르는 걸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맞나? 그리고 나서 자르는 염두에 두라는 거죠. 그리고 모서리 엣지를 배치만 해주면 됩니다. 라운드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좀 달라지는 거고 라운드 방식으로 엣지 이미지를 반복 배치할 수 있다 이겁니다. 라운드 방식을 해야지만 얘들이 나온다는 거죠. 얘들. 실제 얘 빨리 보고 싶죠? 나중에 설명하기 싫어요. 잘 쓰지도 않는 건데 시간 너무 잡아먹어. 설명도 복잡하고. 실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미지 테두리 만들기. 먼저 이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다운받아 써도 되고요. 이걸 잘라 쓰고서 이걸 불러오죠. 어디 갔냐. 여기 있죠. 여기. 똑같이 보도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일단 박스에 대한 지정을 한 것 같아요. 백그라운드 노란색 폭은 200, 높이는 60으로 한다. 여백들 설정했고 이게 좀 두꺼워야 됩니다. 이게 20 솔리드 했고 그 다음에 라운드니까는 얘들에 대한 정의죠. 얘들에 대한 정의. 그리고 리피트 반복되는 것들 했고 다 똑같은 그림 썼습니다. 그냥 한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그림 불러오는 거 그냥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PC에서 한다면 미디어 부분 다 삭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파일 이름 여기다 지정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릴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구등분했을 때 각각 독립된 그림이 들어 있는 게 좋습니다. 작용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라운드라고 한 거는 뭘 적은 거지? 여기다. 미안해요. 여기 라운드 처리하겠다는 거, 이건 리피트 처리하겠다. 이건 스트레치 처리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라운드는 테두리 다 감싸겠다는 거고, 리피트는 반복하겠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스트레치 잡아당기겠다는 소리죠. 그 소리입니다. 이 이미지를 끌어다가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뭐가 틀리지? 봅시다. 첫 번째 게 보니까는 일단 그림이 여기다 표시가 됐으면 이게 그림입니다. 이거 표시된 건 얘입니다. 그리고 요 첫 번째 P가 얘죠. 아무것도 설정 안 된 경우죠. 여기는 ID 적용된 게 없죠. 우리 셀렉터를 ID를 우물정 쓴 게 그거잖아요. ID 셀렉터잖아요. 좋고요. 여기다가 라운드 적용했거든요. 라운드는 라운드라고 옵션이 이름과 이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 앞에 우물정 라운드는 여기 아이디 이름으로 쓰이는 거고 여기 라운드는 프로퍼티 이름입니다.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쁘게 잘 잘라져서 나오네. 이 그림들은 어떻게 잘려면 이 그림 파일 이용한 겁니다. 그 다음 리피트 했더니 리피트 똑같지 않냐?
아니다. 좀 틀리다. 라운드하고 리피트 차이점 자세히 봐보면 틀리죠? 예, 아, 얘는 잘라진 게 딱딱 맞춰 들어가는데 얘는 그냥 사이즈로 잘랐다는 느낌이 나죠. 높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센터 정렬 같죠? 가운데에서 맞춰 나가는데 가운데다 놓고서 그걸 반복해서 집어넣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 해보란 소리예요. 그 다음 스트레치, 얘가 스트레치거든요. 얘는 그림을 한 개만 집어넣고 잡아당기네요. 요 차이점, 요 차이점 구분해 보기 바랍니다. 과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쓰지 않는 거라 중요시 여기진 않는데 어쨌든 테두리 그림을 쓸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보기 바라고요. 예, 박스에다 배경 이미지 넣는 거는 동일합니다. 여기다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이미지에서 해당하는 그림이나 컬러를 지정하면 바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배경의 이미지도 백그라운드 컬러 포지션 위치를 지정할 수 있고요. 또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박스보다 그림이 작은 경우도 있고 박스보다 그림이 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클 때는 박스보다 그림이 클 때는 부분만 나올 거고요. 작을 때는 조금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조절하거나 동일한 그림을 반복해서 찍음으로써 배경을 꽉 채울 수도 있습니다. 예, 봅시다. 예, 이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사항이죠. 배경을 만드는데 하나만 표시하는 방법도 이거는 그냥 포지션 지정한 경우죠. 이거는 포지션이 아니라 리피트 시킨 경우입니다. 어디 가냐 리피트. 여기 리피트 있죠. Y로 리피트해라. 아래로. 리피트 X하면 가로로 반복이 되겠네요. 가운데 정렬해서 이것도 한번 확인하고 직접 돌려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나옵니다. 네, 바로 안 나오는데 네, 백그라운드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백그라운드 단축 프로퍼티는 단축 프로퍼티 나오면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거 하는 거죠. 배경을 꾸미는 여러 개의 값을 한 번에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백그라운드도 이렇게 그림 파일 주고 위치 지정하고 그 사이즈 지정하고 어디로 반복될 건지 지정할 수 있죠. 이렇게 직접 줘도 됩니다. 하나하나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 색깔만 주면 배경이 지정이 되는 거고요. 간단히 그림만 주면 그림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단축 프로퍼티는 컬러, 이미지, 포지션, 사이즈 지정되는 거고요. 리피트, 오리진 방향 얘기하는 겁니다. 순으로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얘가 오리진입니다. 얘가 오리진. 맞나? 아닌데. 오리진. 일단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피트인데 오리진은 기울어진 정도 이렇게 생각합시다. 샘플로 보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나오네요. 앞에서 설명했건만. 예, 박스 배경입니다. 이거 자주 쓰는 건 아닌데 있다는 거 알고요. 백그라운드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단순 반복이에요, 지금. 꼭 확인해요. 내가 빨리 간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천천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요건 섀도우입니다. 그림자 부분이거든요. 그림자. 지금 설명한 게 좀 번거롭고 귀찮아서 잘 쓰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런데 여러분은 꾸밀 때 필요하면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를 만드는데 그림자의 정도를 합니다. 또 어느 정도 X축으로 밀 거냐, Y축으로 밀 거냐, 색깔은 뭘로 할 거냐, 또 그림자가 선명할 거냐, 흐트러져 뿌옇게 보일 거냐, 그런 거 설정하는 겁니다. 텍스트 섀도우 그림자죠. 그래서 H 호리존탈 섀도우, 버티컬 섀도우, 즉 이건 수평으로 이쪽으로 얼마 갈 거냐 이거고요. 버티컬은 수직으로 얼마 갈 거냐를 지정하는 겁니다. 버는 테두리거든요. 테두리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정도, 색깔 이거 지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예를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텍스트에다 효과주는 섀도우 텍스트입니다. 이런 스타일 지정했고요. 이게 활용이 됐습니다. 여기 점 다 찍혔죠. 크레스로 지정이 된 겁니다. 여기 크레스 하나하나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푸는 거는 물론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이 동영상 해봐요. 직접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하는 의도 알죠? 강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 여러분 싫어하니까 할까 그냥? 천천히 다시 설명할까? 근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죠. 내가 쭉 읽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죠? 드롭 섀도우는 드롭 텍스트는 어떻게 했죠? 여기 텍스트 섀도우에 X축, Y축,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야, 호리존탈 섀도우하고 버티컬 섀도우, X축, Y축 얼마나 미는지 지정한 거고요. 색깔 지정한 거고요. 그 다음 번지는 거 지정한 거. 이런 것들입니다. 이 내용들 하나하나 여러분 짚어가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박스 섀도우입니다. 뭐, 감 잡았죠. 문자 섀도우, 텍스트 섀도우 해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얘도 텍스트랑 동일한 룰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박스 전체에 그림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섀도우, 그림자. 네, 텍스트랑 동일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같이 글씨가 아니라 요 박스 주변에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죠. 이것들이에요. 요 테두리 요거.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입니다. 텍스트에 준 거랑 동일한 기능으로 같이 수행이 되니까 텍스트를 꼼꼼히 했다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텍스트에서 대충 넘어왔다면 여기서는 꼼꼼히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단축 프로퍼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헷갈리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쭉 이렇게 열거만 했잖아. 이게 뭔지 모르죠? 이거 왜 4개씩 들어가지? 문자 할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문자는 X축 가로 세로만 합니다. 그렇지만 박스일 때는 위, 상하, 좌우 4개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내용이 많아진 겁니다. 그런 차이 알아야죠. 그냥 넘어갈 때는 좀 서운해서 꼭 살펴보세요. 그 다음 커서 프로퍼티입니다. 마우스 커서를 제어하는데 커서란 속성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모양들을 표시를 합니다. 별거 아니죠. 내가 어느 곳에 있냐에 따라서 그때 커서의 모양이 바뀌게 된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모양이 있고요. 이건 하나하나 이 이름으로 설정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실제 동작하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마우스 커서 이용하는 거 이런 식입니다. 동작하는 거 보이죠? 예, 여기 보면 커서의 모양이 크로스 헤어, 헬프, 포인터, 프로그레스, 앤 리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 볼까요? 마우스 커서 나왔죠? 오른쪽에 보인다. 아래 마우스 올리면 그때부터 마우스 커서 잘 봐요. 십자 모양 됐습니다. 오케이. 도움말은 뭐죠? 물음표. 오케이. 그 글자 위에 갔을 때 변하는 겁니다. 거길 벗어나면 달라지죠? 요거는 도움말. 밑에 포인터 모양은 손가락. 실행 중일 때 빙빙 도네. 돌아버리겠네. 상하 좌우는 저렇게 화살표. 내가 HTML 태그에서 그런 식으로 스타일을 설정하게 되면 그 글자 위에 올라간 순간에 바로 커서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쁘게 꾸미려면 손이 많이 갑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돼서.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은 이런 것도 하는 거고 시간이 없으면은 그냥 대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꼼꼼하게 여러분이 웹페이지 웹 문서를 볼 때 보면 색깔도 변하고 이쁘게 배치되고 마우스 커서까지 변한다고 하면은 말이 빨라요. 마우스 커서까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작성자가 굉장히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맞춰줬다는 겁니다. 그 노력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걸 배우다 보면 느껴지거든요. 모르면 그런 거 못 느끼죠. 자동으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에 스스로 되는 건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노력, 피와 땀으로 만들어지는 거, 피까지는 아니더라도 땀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알고요. 저 마우스 커서 모양 하나하나도 다 설계자가, 작성자가 다 고려했다는 거 알기 바랍니다. 예, 다 날아가고 드디어 까지 왔습니다. 지금 뭐 배웠죠? 우리 지금 CSS로 웹페이지 꾸미는 거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CSS가 무엇인지 설명했고요. 그리고 셀렉터라는 개념 잡아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텍스트 꾸미기, 색깔, 모양 설정하기,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박스, 그 다음에 박스 뭐 있죠? 색깔, 그때 이 테두리의 속성들 있죠? 마진, 패딩, 그 다음 보더 이런 말 썼습니다. 그리고 섀도우라는 것도 했고요. 이런 용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있었다는 거. 그리고 꼭 여기 나온 예제를 돌려보고 나우네로 끝나면 안 되고 나우네 하고서 화면 사이즈, 브라우저 사이즈 조절해 보고요. 값도 몇 개 고쳐보고 지워보기도 하고 오타도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문제가 있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것까지 좀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실습을 통해서 손가락으로 배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다음 시간에도 CSS 고급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